조금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도 박사님, 네. 폭락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더 안 빠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미세 조정은 뭐 있겠지만, 여진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내일 큰 폭의 주가는 하락은 어제 오늘 큰 폭의 하락은 저는 조금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말고도 원래 AI가 데이터와 전력을 먹고 사는 거라고,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얘기들 했었는데, 그래서 전력주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보면 그것도 전력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나 있던데요. 네. 요새 뭐 반토막 안 난 게 안 난 게 없으니까. 없죠. 예. 그럼 전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숨고르기, 그리고 이제 AI 투자,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전력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세요. 네, 지금 가장 큰 뭐 AI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병목은 병의 목이죠. 그게 뭐 전력이라고 전력, 예.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반도체가 이제 뭐 그 다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력의 병목 현상은 큰 것 같습니다. 전력은 또 수출을 뭐 수출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출이 안 되잖아요. 반도체는 국경을 막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가장 큰 심각한 병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3월인가 왜 그 베라 루빈 그거 나왔을 때 반도체 주가 한번 충격받고 급락했잖아요. 그때 우리 왜 뉴턴에서 했던 얘기 재본세 역설. 네.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지고 자원의 값 사용 가격이 싸지고 효율이 좋아지고 이러면 오히려 소비량이 더 는다 이거잖아요. 재본세 역설이. 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재본세 역설을 다시 소환할 대목은 없는 건가요? 뭐 강 대표님이 말씀을 잘 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키미 K3 예. 이번에도 우리 쇼크를 좀 주지 않았습니까? 뭐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맞는 거 대비 뭐 비용이 60에서 80% 더 낮게 좀 싸게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개발사들은 많이 쓴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조금 중국에서 만든 거라 좀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딥시크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싸게 뭐 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런 뭐 시큐리티 이슈 뭐 이런 게 막 나오길래 작년 1월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 탈퇴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키미 K3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제 미국계에서 만든 AI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시큐리티 이슈는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많이 쓸 거다 결국은. 근데 많이 쓴다고 하면은 어쨌든 메모리는 뭐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젠스랑도 오픈 소스를 뭐 좀 자기는 환영한다, 뭐 즐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저변이 넓어지면 자기는 돈 버니까. 오히려 더 네.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 이번에도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서밋 가가지고 삼성전자하고 브로드컴하고 뭐 이제 그 협약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어쨌든 저변이 점점 그렇게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꼭 가는데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이잖아요. 먼저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형. 무슨 형태가 됐든 먼저 발주하는 측과 설계도를 미리 맞추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풀빵 찍듯이 계속 그냥 찍어내는 그런 거였는데 사든지 말든지. 근데 주문형이라는 거는 만들기 전부터 설계부터 참여를 해서 주문까지. 그러니까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저러니까 아주 저도 당황스럽고 막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주가 저렇게 빠지는 거를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때 빼놓고 당하신 적이 별로 없죠. 이런 겪으신 적이. 처음입니다. 네. 예, 이렇게 단기간에 속도와 강도가. 그러니까 이게 과밀화된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생기는 이 재앙 같은 수급 균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40년 주식시장을 보면서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 우리나라처럼은 아니지만 또 반도체 시가총액이 S&P에서 뭐 한 16% 뭐 20%가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사실 투톱 반도체 투톱과 뭐 관련 계열사 지주사 그다음에 소부장까지 합치면은 70%인데
말씀 나눴듯이 거기에 레버리지 ETF를 하니까 100%가 넘는 파괴력을 힘을 그렇죠. 가졌던 거죠. 그렇죠. 5월 말부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진 것의 상당 부분은 너무 이 수급에 따른 이러한 재앙적인 하락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예. 과거에 뭐 풋옵션이 콜옵션이 있었던 그렇게 횡행하던 시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2배짜리, 3배짜리 뭐 미국도 4배짜리가 있었던 시절도 없었고요. 그런 게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지금 도박판이 됐다 주식시장이. 예. 그런 게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금 비본질적 금융적인 요소, 수급적인 요소, 네. 그러한 미세한 변동에 따른 일파만파 근본을 흔드는 꼬리가 네. 몸통을 흔드는 그런 네. 수급적인 요인. 본질과 관계없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이 네.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이제 이미 폭락은 다 지나갔으니 좀 얼추 지나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도 박사님, 네, 폭락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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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안 빠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미세 조정은 뭐 있겠지만, 여진이라는 건 네. 항상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큰 내일 폭의 주가는 하락은 어제 오늘로, 큰 폭의 하락은 저는 조금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동의를 하는데 박사님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증안기금 아, 이라는 그거를 많이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강도로 이 정도로 급하게 빠지는데 왜 증안기금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올까요? 나오면 어떨까요? 네,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효과가 네. 있든 안 있든 투자 심리의 안정에는 도움이 충분히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안 나오는 일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항상 네. 제가 아시다시피. 네. 하지만 저는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해서 네. 어제 오늘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뭐 지금 방송 시작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아니 레버리지 ETF 해가지고 사실은 시장을 갖다 이렇게 교란 요인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촉발되는 것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심리를 좀 달래주고 뭐 투자자를 좀 달래주고 해야지 안 그러면 국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지금 다 떠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증안기금 허드슨이 하니까 나오네. 저 2000년 제가 재정경제부 출입하고 할 때가 그때 증시 불안하고 하면 증안기금을 항상 네. 전가의 보도죠. 근데 증안기금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총알을 막 시장한테 쏜 거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어요. 구두 이제. 개입으로 그냥 구두 개입성으로 급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정도였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잉여 현금흐름의 반을 갖다가 주주 환원한다고 했잖아요. 자사주에 그러면 오늘 뭐 그 저기 컨퍼런스 콜도 한 하이닉스인데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고 지나간 것 같은데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돈 좀 쓰겠습니다. 지금 뭐 비싼가요? 돈 쓸 타이밍 아닐까요? 뭐 회사의 유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여기 요것만 쇼츠 빨리 만들어서 아니 어차피 주식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보너스. 그럼 싸게 사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내부 수익률이 좋으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주가 수준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하여튼 기회라는 말씀이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고민 지금 오늘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도 자꾸 묻고 하던데 주변에 한숨 소리가 참 큽니다. 어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게 손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개월 후에 지금이 바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경계해야 할 거, 뭐 좀 하지 말아야 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펀더멘탈 요인과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투자 계획,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AI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지만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그다음에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5%가 가든 그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계약 해놨다며요. 고정계약을 해놨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원가를 어느 정도 고정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올해 뭐 구글이 850억 달러, 그다음에 많은 회사채 발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올해와 내년까지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총알은 그 현금은 캐시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또 문제는 뭐 그게 그 돈 번 거 그 이상으로 쓰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구글 주가가 알파벳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이렇지만 어쨌든 그 프리캐시 영업 현금 흐름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계속. 네. 금리 뭐 50bp, 100bp 오른다고 우리 지금 안 해.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라클이 부도가 나도 오라클은 날아가고 누가 그걸 사겠죠. 막말로. 엔비디아 가지고 막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뒤에서 보증해주고 뭐. 그렇죠. 오늘 뉴스가 예. 그렇죠. 어젠가. 그런 식으로 이 생태계가 바로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로 망가질 것이라는 공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더 아주 아주 궁극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목표 주가하고 차이가 100%가 넘어가 있어요. 이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수치인데요. 오늘 이제 조금 더 빠지게 이제 종가 끝났으니까 좀 더 이제 벌어졌을 건데.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네. 목표 시장이 틀린 걸까요? 애널리스트가 틀린 걸까요? 박사님은 저거 어느 정도까지 봐주면 될 거라고 보세요? 반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반도체 사업 집중도, 전업도가 그 반도체 사이클을 굉장히 스트롱하게 봤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전망 수치가 높아 네. 삼전 대비 닉스의 목표 주가가 좀 높았던 거 아닌가요? 예. 옛날에 리서치 이제 헤드도 하시고 그랬을 때 애널리스트들에게 이렇게 목표 주가 높이 써오면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야 이거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는 이런- 맨날 깎았죠. 맨날 깎으셨어요? 그러니까 깎는 이유가 그 제가 무식하지만 깎다 보면 항변을 해요. 네. 항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자신감도 없으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던 거니까 네. 다시 재검토를 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네. 항변을 하면서 자기 논리가 애널리스트들도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항변을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논리가 약하고 조금 백업에 대한 백업 데이터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그 반대 의견을 항상 냈죠. 거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리서치 센터장 하시기 전에 삼성투신에서 펀드 매니저 그쪽 업계에 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애널리스트가 저런 리포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깎아서 이제 목표 주가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거마저 또 깎아서 볼까요?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마다 실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부정적인 또 약간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이렇게 한 두세 사람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들으면서 나름 그거를 소화해서 그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논리를 확정하고 자기 의견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투자를 액션으로 끌고 가는 펀드 매니저가 좀 진정한 펀드 매니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목표 주가 대비로 하면 반토막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주가가 100% 넘게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죠. 현재 현재 주가 주가가. 대비로 하면 절반 밑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예. 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삼전 닉스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믿어도 돼? 이제 그러면서 또 올라가겠지 기대하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넓혀야 되나? 반도체 말고 다른 거, 뭐 금융이든 뭐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좀 분산 투자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다른 산업 쪽에 투자하는 네, 거. 이번에 시장의 재앙이 결국에는 쏠림으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또 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분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좀 각인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저는 이번에 같이 폭락으로 도매금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레버리지 ETF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 좋은 주식도 팔고 코스피의 성장성도 높지만 PER도 낮은 그러한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그런 주식도 팔아서 예. 반도체로 달려간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전쟁이 한번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약간 평화가 오면 이게 너무 이제 줍줍하게 좋은 주식들이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포지셔닝이 정리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큰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겹고 또 저항선도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돌파하면 이제 원래 주가대로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주식들도 여러 업종에서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얼핏 보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금융지주사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도 성장성은 좋지만 실적은 실적은 괜찮지만 뭐 밸류에이션도 좀 착한 저평가돼 종목들이 있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조금 분산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박사님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데 제가 화면에 하나 띄워놨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시장에 어디쯤 있을까요? 이게 공포스러운 수준을 넘어갔나요? 대공황은 지금 지나갔나요? 어느 정도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뭐 대공황에서 공포 포기 네, 뭐 거의 그 멘붕이죠. 멘붕. 네, 포기 상태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네, 바닥권이라고 네, 보시는 네. 거네요. 네. 여기서 지수가 한 10% 정도 올라가면 4,1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가령 뭐 한 바닥에서 한 7,000선이라든지 7,200, 그 정도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그 정도를 목표를 향해서 지수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걸리는 조금 저항선이 좀 뭐 주식 경험상 바닥에서 한 5%에서 10% 올랐을 때 지수가 그랬을 때 이제 저항선에 부딪히는데 그 저항선에 부딪히는 시점이 안도와 기대 네. 저기 강 대표님이 써놓으신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그러니까 6,500, 6,000 6,000에서 6,500. 6,000에서 6,500선. 예. 예. 그 정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사람들은 시장에 다시 또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돈들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팽배한 공포에 매도할 타이밍은 지금 아니다. 공포를 오히려 활용해서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면 될까요? 두 분 말씀은? 네,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자, 우리 대폭락장 연이틀 계속됐는데 오늘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강관우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폭락의 원인을 찾고 또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얼른 시장이 평온을 되찾고 투자자들이 다시 희망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